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12월 11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농구부터 보겠습니다. 창원 LG와 서울 삼성과의 경기. 어제 LG가 KT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지금 좀 말이 많아요. 이 경기가. KT와의 경기에서 그 조상현 감독이 선수 운영 그 다음에 뭐 전술 그런 면에서 좀 말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고, 저도 개인적으로 구탕이 훨씬 더 최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탕의 출장 시간이 11분밖에 되지 않았고 이관희가 거의 주요 메인 볼 핸들로서의 활약을 했는데, 최근 구탕이랑 마레이 그 다음에 구탕이랑 커닝햄의 어떠한 조합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관희를 고집을 하다가 패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오늘 경기를 위한 포석이다. 뭐 구탕을 최대한 아끼면서 오늘 경기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뭐 포석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올 시즌 삼성과의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10월 16일 날 경기도 패하였고 11월 30일 경기도 패하였고, 그래서 오늘은 구탕이 메인 볼 핸들로서 최소한 25분 이상은 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데릭슨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테리가 출장 대부분의 시간을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이동엽이랑 이호연이 백코트에서 부상 중이기 때문에 뭐 김실애 혼자 볼 핸들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물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늘 경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삼성도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연패를 무조건 끊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백코트에서도 구탕, 이재도, 그 다음에 이관희가 있는 LG와는 삼성이 조금 김실애 혼자 가지고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프런트 코트에서도 테리 혼자 가지고는 마레이와 커닝햄을 상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테리가 뭐 32득점 하면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뭐 테리와 이연석의 더블 포스트라면 프런트 코트에서 해볼만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뎁스 면에서나 그리고 최근 흐름 또한 삼성보다는 LG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와 같은 그러한 조상현 감독의 전술만 아니라면 충분히 LG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LG가 수비보다는 공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78점인데 오버롤이 최근 5경기 보면은 81점, 83점이에요. 득점도 조금 늘어나고 실점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을 봤을 때는 153점은 조금 좀 기준점이 낮다. 그래서 LG의 승리 예상하고, 하지만 핸디캡은 LG보다는 삼성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보다 핸디캡은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온 경기고, 그다음에 뭐 체력적으로도 어저께 백투백 경기를 가진 LG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핸디까지는 일단 핸디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요. 일단 1옵션으로 LG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와 KGC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KGC가 거의 일주일 정도를 쉬고 오늘 경기 나서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는 지금 일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4경기를 치르는 타이트한 스케줄입니다.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가스공사의 경기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조금 좀 지친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조직적인 뭐 2대2 플레이나 어떤 전술에 의한 플레이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어떤 개인 능력으로 점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이 뻑뻑한 모습이었다. 4쿼터에 DB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 경기 DB한테 잡힐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가스공사가 물론 뭐 이대현과 정효근의 폼은 최근 좋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팀의 어떠한 체력적인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은도예랑 할로웨이 뭐 최근 그나마 시즌 초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뭐 긍정적인 요소. 하지만 오늘 이대성이 KGC의 뭐 아반도에게 제가 봤을 때는 수비에서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빡빡한 스케줄이었었거든요, 요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면서 최근 뭐 10경기 3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1패가 이제 가스공사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분명히 오늘 칼을 갈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기 충분히 휴식을 한 만큼 스펠맨이 보다 출장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경기에서 보면 스펠맨의 슛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체력적인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뭐 오색은, 그 다음에 문성권, 변준영의 폼이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체력이 만땅 충전된 KGC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가스공사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가스공사가 원래는 한 80점 정도 실점을 했는데 최근에는 74점, 예, 한 6점 정도가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인삼공사는 실점이 한 5점 정도 늘어나는 2점 정도 늘어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가스공사의 어떤 득점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체력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에서 오늘 경기 가스공사가 저는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스공사도 뭐 나름 최근 경기력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 이날 12월 9일 날 경기를 봤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공사가 핸디캡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 언더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원주 DB와 SK 경기인데, DB는 에르난데스 대신에 이제 트레드웰, 예, 트레드웰이 영입이 됐죠. 오늘 이상봉 감독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경민과 합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DB 같은 경우는 오늘 강상재가 못 나와요. 예, 강상재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데, 강상재가 못 나온다면 오늘 경기 SK의 최준용을 막을 수 있는 유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백코트에서 알바노와 두경민이라면 뭐 김성현과 최성원이 있는 SK한테는 절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병 싸움에서도 뭐 프리먼과 트레드웰, 그 다음에 원희와 윌리엄스면은 아무래도 원희가 있는 SK 쪽이 조금 유리할 것은 사실이고요. 트레드웰이 아직 뭐 확실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작정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3번, 4번 포지션에서 최준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준용이 역할을 하는 3번, 4번 포지션에서 이 DB는 강상재가 있었으면 모를까 지금 최준용을 막을 수 있는 유닛이 DB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최준용이 좀 무리한 플레이, 그 다음에 어떤 수비적인 문제에서도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득점력이나 그다음에 리바운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최준용을 얼만큼 DB에서 막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마땅한
자원이 없습니다. DB에는. 그래서 오늘 경기 또 어저께 경기에서 어제 경기에서 SK가 KCC에게 뭐 패하면서 뭐 1, 2쿼터에 선수들의 플레이가 좀 느슨했다라는 게 좀 보였고요. 예. 3, 4쿼터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패하였고 오늘 경기는 어느 정도 각성을 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SK가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핸디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BNK와 하나원큐와의 경기인데 오늘 BNK는 김한별의 출장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보니까 출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장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절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제가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한별은 체력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는 선수이고 3라운드 때부터는 BNK가 조금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도 그렇게 김한별의 체력적인 이슈는 분명히 BNK에게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고 김한별이 빠진다면은 전반적으로 BNK의 경기력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죠. BNK가 신한은에게 뭐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근데 오늘 경기는 뭐 김한별은 어느 정도 출장 시간이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원큐 상대로는 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인영이 못 나오죠. 양인영이 못 나오는데 뭐 직전 우리은행전에서 양인영 대신에 김하나 맞죠? 김하나 맞죠. 김하나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고무적인 게 정예림의 슛감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지원 혼자 하다가 정예림의 슛감이 올라오자 신지원도 오늘 경기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법하다. 정예림이 살아난 건 신지원에게 많은 수비가 붙으면서 정예림에게 스페이싱이 생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예림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경기도 비슷한 양상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백코트에서 정예림을 막다 보면 신지연의 공간이 생길 거고 신지연을 막다 보면 정예림에게 공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무작정 BNK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경기에서 승리는 BNK가 하겠지만 이 핸디 12.5점 정도는 12.5점은 BNK가 뭐 무난하게 극복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뭐 휴식일도 하나원큐가 더 많았었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하나원큐가 충분히 직전 경기력을 본다면 뭐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다 BNK가 원사이드하게 승리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하나원큐가 좀 비벼볼 만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승패를 뭐 하나원큐 사이드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핸디캡 이내에서 BNK가 하나원큐가 좋은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이 경기 다득점 사이드 옵니다.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는 BNK, 핸디는 하나원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OK와 한국전력과의 경기인데 OK 같은 경우는 얘네 팀은 딱 그거예요. 여기는 조재성과 차지환이 살아나야 하고 한국전력은 서재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용병 싸움에서는 타이슨보다는 전 레오가 더 앞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OK 같은 경우는 차지환이 최근 정상적인 폼이 아니고 근데 조재성은 확실히 살아났어요. 조재성은 확실히 살아났고 뭐 레오가 상당히 꾸준한 폼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며 레오의 어떤 서브턴에서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전력보다는 OK가 좀 많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철우가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 베스트는 임성진 같은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박철우가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서재덕이 리시브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스와 박철우가 지금 주포가 된 상황인데, 박철우가 지금 주포 역할을 하는 한 한국전력에게는 미래가 없다. 예. 임성진이 살아나야 된다 여기도. 예. 근데 임성진이 뭐 오늘 경기 당장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고, 결국 체력적인 면에서도 OK금융그룹이 훨씬 더 보다 더 하루 정도인가요? 체력적인 어떠한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노장들이 많습니다. 신영석을 비롯해서 뭐 노장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체력적인 면에서도 OK금융그룹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OK금융그룹의 승리를 보며 이 경기 저는 저득점 봅니다. 한 4세트 정도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세트 정도는 둘 중 한 팀이 좀 큰 점차로 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득점 봅니다. 그리고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IBK와 GS칼텍스. IBK가 상당히 조직력이 좋아요. 일단 최근 김수지가 살아난 모습, 직전 경기 김수지가 가장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앙이 살아나게 되면 산타나나 그 다음에 표승주 쪽에서 양쪽 윙에서 공격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팀 미들블로커가 김수지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춤주춤하는 상황에서 양쪽 윙에서의 어떤 공격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IBK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리시브 때문에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 산타나가 너무 리시브를 잘해주고 있고, 이젠 산타나한테 서브 안 넣습니다. 표승주한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서브를 표승주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희진만 좀 살아난다면 IBK 기업은행은 상위권 도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강소희가 출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직전 경기 현대건설과 뭐 팽팽한 경기를 벌였지만 모마의 공격 성공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IBK의 어떤 블로커들이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IBK의 블로커들의 신장이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오늘 모마가 고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소희가 없는 상황에서 권민지와 문지훈으로 이 윙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GS 칼텍스가 오늘 경기 승리하려면은 모마가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가져가야 하고, 강소희가 살아나야 됩니다. 중앙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GS 칼텍스는 중앙 속공이 이렇게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소희가 살아나야지만 GS 칼텍스는 뭔가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제가 봤을 때는 IBK가 오늘 경기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IBK가 뭐 3대0 셧아웃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85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다득점 상황에서 IBK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에 있는 모든 글은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따 저녁에 NBA 경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